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작년에도 혹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추운 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서로 이제 이웃하고 있는 분들과 이제 연대의 인사를 잠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앉으시면서 여기 뒤에 있는 영정 사진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사진의 크기들이 조금 작아진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의 얼굴들을 저희가 영정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 영정의 수를 혹시 세보신 분이 계십니까? 485명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무연고 홈리스 분들의 수가 485분이시고 아마 그보다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시설에서, 쪽방에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긴 겨울밤 그들의 죽음을 닮은 이 날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홈리스 추모제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첫 번째로 추모 공연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연고로 거리에서, 시설에서, 쪽방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무용가 이삼원님의 위령무가 있겠습니다. 뜻을 따라 민주의 불꽃이 되어 뜨겁게 타오르리.
김춘차님을 기리며 고인은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방에서 혼자 독서로 시간을 보내며 사색을 즐기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위에 아프신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을 구해 주었으며 약을 대신 처방에 갖다 주면서 항상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양덕 쪽방 주민의 창설 멤버이시기도 하신데 장례위원으로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주민 공영 장례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어 운명하신 고인들을 애도하셨습니다. 본인도 뇌의 종양과 설암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항상 봉사활동에 앞장서던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시고 말을 못하시고 저희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셨는데 고인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알아듣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면의 시간이 지나 평소 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이차복 고모님과 함께 보름에 다시 찾아뵌다고 손을 잡았는데 고인이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김주찬 의원님, 최대한 빨리 이차복 고모님 모시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제 눈을 빤히 쳐다보시면서도 손을 안 놓더라고요. 병원 측에서 재촉을 하여 김춘차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겨우 손을 떼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아와 이차복 고모님과 시간을 저울하여 면회 날짜를 잡고 병원 측에 면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하여 면회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4일 후에 다시금 병원에 면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에게 연락을 한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고인의 생신 하루 전인 9월 12일에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세미나 참석하고 있는 중에 고인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하늘은 왜 이렇게 착하고 고귀한 분을 일찍 모시고 가는 걸까? 파주 영미주의 고인을 모시고 오는 동안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오늘따라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란지 꼭 고인의 맑은 눈망울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춘찬 의원님, 부디 좋은 곳 하늘나라에서 먼저 자리 잡고 계신 강홍열님과 소주잔 기울이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저는 동자동 쪽방 주민이자 제 친구였던 고 박종구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종군이를 알게 된 건 2021년입니다. 이전에는 종군이가 노숙 생활을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홈리스 행동 2년 활동가 처음 만나서 동자동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군이는 동자동 사랑방의 감초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커피도 타드리고 신발 정리도 맡아서 하고 사랑방 사무실 바깥 게시판을 정리하기도 하고 소식지 나오면 같이 칠하고 준비하고 하고 그랬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촉구하는 집회 기자회견에서도 함께 갔는데 집회 많이 참석하는 편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마을 청소 같은 보존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종군이는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말을 별로 없었습니다. 묵묵하게 일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말라, 자기를 싫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자기에 대해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같이 활동하고 챙겨주자고 했습니다. 정군이와의 추억이라고는 매번 산악방에 출근하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껌딱지처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정군이가 들어갔을 땐 동자동 산악방에 휴가였을 때였습니다. 휴가 시작 전날 쉬는 동안 잘 쉬고 휴가 끝나면 보자고 했는데 그 인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정군이가 세상을 떠난 날 그날 아침에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장난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아무 생각도 안 났고 마음은 그저 착잡할 뿐이었습니다. 정군이가 신발 정리정돈을 잘하던 사람이었고 주민들에게 인사도 잘하던 사람이라고 그래서인지 정군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공공임대주택 함께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다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슬픕니다. 이 못다이는 꿈 우리가 이룰 때까지 정군아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영원히 잊지 못할 나의 친구 정군아 미안했고 고마웠고 지금껏 너 같은 친구 없었어. 아직도 너가 곁에 있는 것 모습이 눈에 선하다. 사랑한다. 편히 쉬면 좋겠다. 네, 여기 양동과 동자동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영정들 바로 뒤에 높은 건물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보이시죠? 여기 바로 뒤에 양동이 있고요. 저쪽 높은 건물 근처로 동자동이 있습니다. 저 높은 건물들마저도 쪽방으로 있었던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함부로 내쫓고 그 위에 마철로 같은 고층 빌딩이 들어선 그런 모양입니다. 그 사이에 여전히 양동, 동자동에서 쪽방에서 주민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발언 함께 나눠주신 이야기 중에 공공임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드리자면 2021년입니다. 동자동 쪽방이 아니라 공공임대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면서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4년이 흘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더더욱 사업에 늦잠을 부리면서 아무것도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4년 동안 동자동에서 돌아가신 주민들만 하더라도 1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여기 바로 맞은편에 또 청파동이 있는데요. 그 청파동에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공공임대에 곧 입주를 합니다. 저는 양동 동자동에 살고 있는 소위 쪽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맞은편 청파동에서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그 청년들의 삶이 저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주거 불평등과 빈곤과 차별의 문제들, 그리고 공공임대에 대한 혐오와 그 집을 필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멸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드러내고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너무나 당연히 필요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집에서 좀 팔 좀 뻗고 누워있고 장판 위에 버너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 버너 좀 올려놓고 집 안에서 빨래 좀 편히 말려놓고 그럴 수 있는 집이 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삶을 다했을 때는 내 곁에 소중한 이들로부터 충분히 애도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가 생을 다했을 때 그를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별과 혐오와 시혜를 넘어서 떳떳하게 투쟁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속 투쟁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세상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푸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안녕하지 못한 세상을 참아내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나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그대 안에 있나요? 내 세상은 어려워, 내 싸움은 외롭고, 나의 주먹 안에 담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2016년) 겨울 처음 만났습니다. 김인규님에 대한 추모 발언입니다. 당시 거리 노숙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홈리스 신문을 잘 읽었다고, 필요한 내용을 잘 담았다고 칭찬하면서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노들야학과 인권운동 사랑방을 안다고 했습니다. 활동하다 보면 노동조합이나 노점을 했었다는 분들은 있었는데 이런 단체들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연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며 정립회관 민주화투쟁에 함께 했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옛 이야기가 궁금했지만 과거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인규님은 저에게 제보자였습니다. 공영방송에서 거리 노숙하는 공간을 허락 없이 촬영한다고, 그래서 한마디 하고 자리를 피해 다녔다고, 명백하게 거절했음에도 사복 입은 경찰들이 쫓아와서 불신 검문을 했다고, 노상방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간 시간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광장에도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찢어진 피부가 골마서 다시석이 진료소에 갔는데 서류상의 문제로 치료를 못 받았다고, 현장에서 발생한 일들이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이야기해주는 동료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점상 대회가 열린 언젠가는 깔고 앉아있던 박스에 빈민생존권 쟁취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주최 측 모르게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유일한 거리 무료 급식장인 따스한 체험터에서 전자회원증 도입을 시도한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모르는 단식 농성을 꽤 오래도록 지속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이 눈에 보이게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술이라니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을 먹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홈리스 야학에 등록해보자, 아랫마을에 같이 가자, 주거지원 받고 수급 신청해보자,
제가 하는 모든 제안에 나중에 라고 답했던 그는 결국 홈리스 행동 배고파의 설득으로 병원에 간 이후 고시원에 들어가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와 함께 내가 좀 그렇게 믿었지는 못했나 보다. 아랫마을에서 만난 인규님이 조금은 얄밉기도 하고 더 반갑기도 했습니다. 인규님은 아랫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홈리스 추모제와 빈곤철폐의 날 투쟁은 물론이고 이전 거리와 당시 고시원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기후위기와 연결해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양극화도 모자라서 기후재난의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 극단적 주거불평등이 있다. 그가 남겼던 발언 중 일부입니다. 그랬던 인규님이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2일 54세의 나이로 고시원 방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9월 이동현 활동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인규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그가 고인이 된 이후에야 야학에 다니며 배고파와 날라리가 함께 쌓은 기록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야학에 나온 이후 활동을 함께하는 것 외에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일상을 함께하지 않았던 건지 조금 많이 애석했고 지금도 애석합니다. 인규님은 경증 뇌병변 장애가 있었고 인규님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어한 어머니와 비장애인처럼 키우고 싶어한 아버지 아래서 자랐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락 음악에 빠졌고 대학 시절엔 민중과의 동아리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오늘 많이 들으셨을 민들레처럼. 인규님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회사에 취직했지만 장애로 인해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결국 해고되었고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어머니의 집에 칩거하다 면목이 없어 거리노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나의 가치관의 고향일 수밖에 없었던 아랫마을이 아닐까. 예학 수업에서 남겼던 인규님의 유서가 된 글처럼 인규님은 홈리스 행동의 장례주관자로 지난 10월 서울 시립자연장지에 모셔졌습니다. 그래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마지막을 함께 하셨으니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주 단면에 불과하지만 인규님의 삶에서 불안정 노동과 시장 중심의 주택정책 그리고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선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세상 그 경로의 끝에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존엄받지 못한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인규님을 기억하며 함께하지 못한 활동들을 해나가겠다 약속하고 인규님이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 만난 건 이제 거리에서 만났는데 되게 덩치가 크고 항상 표정이 무표정했어요. 그리고 라면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이렇게 가면 컵라면 한 2개씩 3개씩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보고 좋고 그래서 라면도 챙겨주고 또 갈 때 또 3개 4개 더 챙겨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에게 라면을 3개 4개씩 던져준 사람입니다. 그런 기억이 조금 나고 그게 조금 되게 후회가 많이 돼요. 그때 라면 좀 덜 줬으면 조금 더 오래 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기억나는 건 되게 오랫동안 안 나타나다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집을 공공임대로 받았던 집을 다른 이들이 와서 다른 형들이 와가지고 차지하고 있어서 그 집을 나와서 지금은 모텔에서 다른 형들 이렇게 방세를 내줘가지고 잠깐 지내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 모텔에 형들이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자기는 또 나와서 PC방에서 지내기도 하고 공원에서 지내기도 하고 또
또 어떤 날은 그냥 밖에서 그냥 밤을 새우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날 그 얘기하고 저녁에 다 퇴근하는데 이제 퇴근하는 길에 나 여기서 자고 가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또 사람 잘 만한 곳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아 그때 돌아가는 뒷모습이 진짜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안 만나다가 이번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통해서 다시 연락이 됐어요. 이가 자기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 명의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막 샀어요. 사고 그 전세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사라지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청소년은 자기 명의가 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고 빌려준 명의가 어느 순간에 막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돼서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냥 네 명의로 된 거니까 부동산 가서 그냥 내놓으면 돼. 빨리 내놓고 빨리 팔아서 빨리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 경찰서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 뭐 갔다 오면 돼 라고 잘 갔다 와 이러기만 말했는데 그냥 그때 부동산 같이 갈걸. 그때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리는 거 같이 하고 그때 경찰서도 같이 가줄걸. 약간 이런 생각 자꾸 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사망하고 사망한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랍고 믿기지 않았는데 제가 장례식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발인이라도 가겠다고 이렇게 공연 장례장을 찾아갔는데 제가 장례식을 놓쳤기 때문에 진짜 늦지 않으려고 1시간 먼저 갔거든요. 근데 딱 도착했는데 버스가 내 눈앞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해서 아저씨들도 보였는데 그냥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도 그냥 빨리 1시간 일찍 마무리해서 보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보내지 못했는데 왜 갔지?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지난 여름에 가서 봤는데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담배를 갖다 놓고 보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묻혀 있어서 알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대로 속상하더라고요. 잘 살다 가지. 그럼 잘 죽지. 약간 이런 속상함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좀 감사해요. 좋은 자리 주셔서 그가 나도 추구할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보내는 건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에 또 떠오르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규님께서 홈리스 약 수업에 남기셨다고 하는 그 글 한 줄을 좀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나의 가치관의 고향일 수밖에 없었던 아랫마을이 아닐까 라는 말이 저에게도 남습니다. 저는 아랫마을이 그리고 마미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자신이 추모하고자 하는 그 이와 함께 나눴던 어떤 공동체가 그리고 제가 또 속해 있는 주거생활 어떤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슬픔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문제의식들을 더 큰 연대와 운동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빈곤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남만 쳐다보고 남은 손들어서 왔나 뒤처진 사람 혹시나 없는지
2014년 홈리스 인권 선언문. 우리는 밤이 가장 길어 홈리스에게 더욱 혹독한 동짓날을 수임해 거리의 쪽방, 시설 등지에서 살다 별이 된 이들을 추모한다. 우리의 추모는 고단했던 당신의 삶을 기억하며 더는 당신을 이렇게 떠나 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다간 이들의 명복을 빌며 홈리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다음을 선언한다. 하나, 홈리스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라. 죽는 날이 다른데 우리가 짐짝도 아니고 여럿이서 합동 장례식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개별 장례를 스스로 하라. 공영 장례식장이 너무 좁다. 공영 장례식장을 확장하라. 유골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개별 상골하라. 고인이 원한 곳에 상골하라. 하나, 홈리스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난로 앞에 있고 싶은데 밀어서 쫓겨내면 불쾌하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물 청소한다고 잠자는 사람 내쫓지 마라. 홈리스만 공간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다. 어디든지 잠깐 머물 수 있다가 왔다 할 수 있는 게 공존이다. 모두를 위한 공존권이 보장하라. 하나, 홈리스에 차별 없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건데 돈 없다고 치료 거부하지 말라. 홈리스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병원들이 돈 벌려고 해서 불편하다. 치료비가 얼마 나올지 미리 알려라. 돈보다 치료가 먼저다. 병원이 너무 불친절하다. 홈리스도 차별 없이 좋은 약,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나,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집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 국가가 나서서 공공임대주택 빨리 지어라. 물새고 시끄럽고 좁고 춥고 세면장도 없는 집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여성, 장애인 등 고시원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거리에서 임대주택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시설 말고 집을 내놔라. 모두에게 안전하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2014년 12월 20일 홈리스 주모제 참가자 활동. 서울역신관 유리건물 아래 바람 메마른데 그 계단 아래 차가운 돌벤치 위 종일 뒤척이다. 저 고속전철을 타고 천국으로 떠나간다. 이름도 없는 몸뚱이를 거기에다 두고 예약도 티켓도 한 장 없이 떠날 수 있구나. 마지막 객차 빈자리에 깊이 파묻혀 어느 봄날 누군가의 빗자루에 쓸려 소문도 없이 사라져 주듯이. 홈리스의 존엄할 권리 우리의 힘으로 되찾아! 모던한 투명 빌딩 현관 앞에 바람 살을 에이는데 지하철 어두운 돌계단 구석에서 종일 뒤척이다. 저 고속전철을 타고 천국으로 떠나간다. 바코드도 없는 몸뚱이를 거기에다 두고 햇살 빛나는 철로 미끄러져 빠져나간다. 통곡 같은 기적 소리도 없이 다만 조용히 어느 봄날 따사로운 햇살의 눈처럼
점점 사라져 주듯이 소문도 없이 사라져 주듯이